지금 여러분께서는 CLT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에서는 관련 내용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후폭풍이 꽤 거세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어서 양곡관리법을 부작용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라고 밝히면서요.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종 목표에 반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은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대통령께서는 법안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그 쌀을 미리미리 생산하는 양을 측정을 해서 과잉 생산이 될 것 같으면은 쌀의 경작 농지 등을 줄이는 걸 갖다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쌀 생산 총량을 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요, 그 조정에도 예기치 못한 그런 과잉 생산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것을 전량 수매해 준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농민들은 최악의 경우에도 원가는 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원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돈 한 푼 남지 않은 그야말로 생산 원가만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하다라고 하는 그 정부와 여당의 주장들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요. 단지 쌀에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곡물에 혜택을 주는 걸로 넓혔고 또 비판이 되어 있던 그런 그 부분들을 여당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여서 수정안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정안은 오히려 쌀 농가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물타기식의 법안은 오히려 쌀 생산의 불안을 갖다 유도하게 된다. 왜냐하면 쌀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게 되면 현실적으로 위험 부담이 나날이 커져가는 쌀 생산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다른 작물로 다 갈아타실 수 있겠죠, 농민분들께서요. 그러니까 그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곡물들로 갈아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또 호도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아주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까지 절대로 강제 매수 조항이 들어가 있는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처음 봅니다.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만든 법안에 이러한 조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악을 쓰고 있는 장면. 이게 과연 올바른 상권 분립인가? 우리가 좀 국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한동훈 코스프레인지 모르겠지만요. 참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농민단체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가 빠졌다. 그래서 법 개정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민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예전에는 하나만 싸웠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이 수정이 되면서 물타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갖다 요구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예 제2요구권을 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또 핵심적인 논리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제2요구권을 행사했거든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곡물
관련된 시장 개입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곡물 가격들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무조건 개입합니다.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낮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쌀값이 이렇게 폭락할 때는요, 자동 개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마음에 들면 개입해가지고 쌀을 좀 많이 수매해줘서 가격을 유지시켜 줄 수도 있고, 농민들이 막말로 싫으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사태들 때문에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량 수매를 놓고 매해 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과 달리 쌀 생산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기법들도 많이 좋아졌고, 또 기후 변화라고는 위기 속에서 쌀을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쌀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심을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것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지금 안정적으로 쌀을 지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다, 이렇게 지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곡물들을 과연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한계는 확실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했고, 그래서 쌀은 100%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늘 배웠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쌀은 자급률이 100%에 가까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자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쌀을 소비하는 그런 양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쌀 생산 농가들이 일정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도 풍년이 되면 오히려 풍년의 역설이 생겨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또 흉년이 들어서 쌀 생산량이 낮아지게 되면 그럼 돈이라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가격을 묶어가지고 또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예. 쌀을 우리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아무리 소비량이 준다고 해도 최소한의 경작 농지는 유지시켜주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나라에서 반드시 주식으로 삼고 있는 그런 곡물에 대해서는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주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농가들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 생산하는 분들이 연령대들이 굉장히 높아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70대 이상한테 돈 주는 법을 왜 하느냐, 이런 막말을 막 또 오늘도 쏟아냈는데요. 네. 70대밖에 남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정신과 애착들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충분한 이득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그런 애착과 또 책임감 때문에 쌀 생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럼 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쌀 농사를 누가 짓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에 대한 대안, 그리고 쌀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은 없이 무조건 포퓰리즘을 논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예. 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기상천외한 제안이 하나 나왔네요. 국민의힘 민생 119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이요, 양곡관리법의 개정안 대안으로 이른바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밝혔던데, 이 발언이 사실입니까?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기사로 접하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기사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예,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논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 요즘에 여성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잘 먹지 않는다. 그런데
칼로리가 다른 그 곡물들에 비해서 쌀이 낮아서 건강식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서 국민의 의식 전환을 한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정책으로 쌀 소비량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1,000원 학식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1,000원 학식을 확대해가지고 쌀의 소비량을 대학에서 좀 늘려주면 그러면 양곡관리법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망언을 했어요. 지금 기본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것을 처방이라고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참 내놓고 있군요. 이러다 보니까 집권당 내에서도요. 예. 오히려 그 최고위원 리스크가 작동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그 현실을 너무 모르는 아주 즉흥적이고 말초적인 발상들로 국민들의 분통을 터지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요.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국방부를 또 움직여서 참 혈기왕성한 군인들 하루에 밥 한 끼 먹을 때 3공기씩 먹기 운동을 또 펴달라. 이렇게 국방부에 또 요청하지 않을까도 이프 가정법입니다만 생각해 봅니다. 워낙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먹방 유튜버 수백만의 그런 구독자를 가진 그런 먹방 유튜버가 당대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실제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쯔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작은 체구에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먹는 그런 유튜버 있죠. 쯔양을 당대표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승회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쯔양 유튜브를 저도 좀 즐겨보는 구독자의 한 명인데 그래도 이분은 참 상식이 있는 분입니다. 어려운 이 중소상인들 가게 가서 일부러 음식도 팔아주고요.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자, 하물며 이 아이디어도 조 최고위원의 것이 아닌 원조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던데 일본 의회에서 식량 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른바 쌀밥 더 먹기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더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쌀 소비가 늘어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을 일정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밥 더 먹기 운동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제로 보고서로 발표도 했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중고가제로 일본 쌀의 생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쌀을 더 먹기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법이나 제도로서 마련해 놓고 거기에 더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한 캠페인을 해서 더 많이 소비를 하자 이런 취지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밑 빠진 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계속 물을 붓게끔 근력을 키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력을 키운다고 해서 물 담기에 쓰게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밑 빠진 독에 구멍을 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구멍을 메꾸는 법안이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그렇군요.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한 끼 식사를 하실 때 한 공기는 다 거뜬히 비우시죠?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요즘에 입맛이 없으신가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같은 경우는 3분의 2, 또 저녁 같은 경우는 3분의 1만 탄수화물을 먹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건강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또 당뇨식이라고 남녀를 떠나서 요즘에 이렇게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당뇨식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그런 식단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쌀 소비량을 늘린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쌀 소비량을 늘리면 건강해진다는 게 말이 되지도 않고요. 예전처럼 무슨 독재 정권 시절처럼 혼분식 운동하듯이 쌀밥 먹기 운동을 어떻게 지금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가 지금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돼서 밤 8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많은 곳은 아닌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 오전 6시에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전북 전주에서는 국회의원을 뽑고요. 전북 전주을입니다. 또 울산에서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교육감을 예. 대신해서 뽑는 선거가 열리고 있죠. 이 외에도 창녕 같은 경우는 군수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 등등에서 이제 그 시의원 등을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6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울산, 남구, 충북, 청주, 전북, 분산, 경북, 포항 이렇게 4군데는 기초의원들 뽑고 있고요. 예. 또 경남 창녕에서는 군수와 도의원이 다 뽑게 되고 경북 구미에서도 도의원을 뽑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은 울산. 예. 그리고 국회의원은 전주을인데 전주을은 이상직 의원이 이제 빈 자리라서 그렇죠. 민주당에서 예. 책임을 지고 아예 공천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주을이 굉장히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투표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무소속들과 이제 진보당, 국민의힘 이렇게 대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무소속은 당연히 민주당 계열의 성향의 그런 후보들일 텐데 그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어부지리로 이제 진보당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 가운데 돌풍의 핵으로 떠오른 분이 이제 안혜욱 후보였습니다. 예. 안혜욱 후보는 흔히 말하는 줄리 라는 그런 명예훼손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예. 그런데 이분이 등장하면서 공약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끌어내리는 것이 공약 하나다 이렇게 예시하고 연일 화제가 되고 있어서 과연 그런 1년짜리 공약 자체도 아주 단순한 이런 분이 얼마나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분노 선거가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애청자 2461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터인데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건지 그저 야당과 힘겨루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같은 대체법이나 논하는 바보 같은 여당을 보고 있자니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라는 또 따끔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주울 선거구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 심판론이 지금 살아있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죠. 민주당이 애초에 잘했으면은 이런 선거를 또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노인들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았던 초반 같은 경우는 거의 선거가 주목받지 못했어요.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슈나 쟁점들이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또 민주당을 탈당해서 난립하는 그런 후보들은 저마다 푸른색 옷을 입고 다니지만 사실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했던 겁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열려진 공간 속에서 대안을 가지고 겨루는 그런 그 경쟁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경쟁 속에 직접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참여시키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텐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유권자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배제시킨 선거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나마 안혜욱이라고 하는 신선한 바람이 등장을 함으로써 그런 열기들이 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선택을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